(2022년 2월 10일입니다) 어제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 오늘은 김혜경 씨 사과 그 이후를 주제로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지금은 자유한정 포럼의 공동대표로 있는 이원창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두 번의 성남시장을 지냈고 한 번의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다 선출직 공무원을 해왔고 도전하고 있는데, 이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되는 과정, 그러니까 수습, 교육이라든지 수습을 거치지 않고 바로 권력을 쥐는 자리로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중요한 계기를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출직 공무원이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현 법상 전과 기록을 분명히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전과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전과 사범이거든요. 사범인 줄을 알면서도 더군다나 일반 지방 공무원도 아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자격을 준 것입니다. 아하. 이 자체가 벌써 이러한 큰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그걸 왜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죠? 글쎄요. 그래서 그게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면서도 왜 이렇게 됐느냐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 공당인데 그게 진짜 어쩌면 최대의 미스터리인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출직에 대한 자격심사가 잘못되어 있고, 더군다나 전과 사범이든 이런 우범자나 전과자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경찰 수사관에서 제일 먼저 뒤지는 것이 전과자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전과자는 그러한 전과가 있음으로 해서 그 범죄를 또 저지른다 해서 그 수사 대상이 1차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과자가 있는 이 후보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은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이 강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조직을 떠나서 사조직을 갖추지 못한 후보가 또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차선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이러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승리해서 고위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제해 이러한 모든 것을 검증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고시 합격자들을 보게 되면 공무원 연수원 들어가서 뭐 교육을 상당 기간 받고, 그 다음에 또 사무실에 배치돼서는 선배들한테 또 사제식으로 이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진급 과정에서 상당히 검증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거와 안 해야 될 걸 구별하게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은 갑자기 들어와서는 또 자기 사조식 움직인 것처럼 권력을 써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과사범이라는 자기 그 배경과 더불어 그 측근들을, 이번에 뭐 대장동 사건에도 보게 되면 다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이번에 그 김혜경 씨 사건에도 보게 되면은 또 측근이 관여돼 있고, 그런 문제를 만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네. 잡는 게 가장 대한민국에서는 급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그 조폭 두목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시장석 책상에 앉아서 다리를 책상에 올려놓고 거듭을 피웠던 이 자체가 이재명 후보는 조폭과 연관된 선거를 치러서 이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나 개나 돼지나 사조직이 강하고 조직력이 강하고 돈을 잘 풀어 쓰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이긴다. 이것을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 떠오르네요. 그 이재명 씨에 이어서 성남시장을 선출된 사람이 은수미 씨인데 그분이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조폭 조직이 차량을 제공했고 기사를 제공했다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거꾸로 보게 되면 아, 그러한 조직이 거꾸로 후보를 감시했겠구나, 관리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 우리 유권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조폭이 어떤 조직입니까? 생사를 나누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조직을 갖추지 않는 일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성남시장의 은수미 시장이 된 것도 이러한 조폭들이 연계에 의해서 돈으로 묶여 있고 이러한 생사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어떻게 선량한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이 여파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선출직에 의한 전과 기록들을 비롯한 검증이 차제 분명히 잘 돼야 된다 하는 하나의 과정이면서 숙제를 남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보게 되면은 김혜경 씨가 배모 사무관한테 신세를 졌다, 뭐 어떻게 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걸 쭉 보게 되면 이 배모 사무관은 이재명 씨가 시장을 하고 지사를 할 때 계속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으로서 도청이나 시청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김 여사 일을 봐주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이 배모 사무관은 청와대 이 부속실 실장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네.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 문제시했던 최순실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 자기들은 똑같이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남 탓했구나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네. 아마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 주변 또는 그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주변에 대한 그러한 상황을 지난 몇 달 동안 잘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모든 언론인들이 김혜경 씨의 그 뒤를 추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눈 위에 열상 났을 때, 네, 낙상인지 그랬을 무렵 열상인지, 네. 검은 만도를 쓰고 어떤 여인이 집에서 나와서 사라지자 기자들이 우 따라갔던 예,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사진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있는 이 조직은 아, 그게 사조직이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사조직이거나 아니면 네. 공무원 조직을 개인적으로 활용했거나. 그렇죠. 어허.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정치를 혼탁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네. 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 오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 사건 기억납니다. 그 기자들 어느 한 매체가 완전히 여의도까지 따라왔다가 그 맞다고 보도했는데 아니다라고 해서 뭐 좀 시끄럽다가 넘어갔죠. 민주당 사람들은 상당히 희화해서 좋아했었는데.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음. 언론을 골탕을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만 하고 조금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지 않느냐 네네. 그런 의심을 더 갖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주변에서도 분명히 이재명 도지사의 카드인 줄 알면서 아하. 자기들이 쓰는 것이 이게 범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도 아무런 범죄 의식 없이 그냥 평상적으로 쓰고 더군다나 그냥 쓴 게 아니라 개인이 일단 결제한 카드를 다시 찾아가서 지우고 카드깡 비슷하게 네. 이런 범죄를 한두 번이 아니 10여 회 이상 그동안 해왔다는 것은 네. 범죄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또 국가의 재산에 대한 공금이나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가를 모르는 그러한 좌파적 폭력적 같은 그런 생각을 해오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 사건이 터지고 이거는 뭐 사과에서도 인정했던 수사와 감사를 다 받겠다 그랬으니까 뭐 거의 바로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입건이 되고 기소가 되는 사건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이건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에 가깝죠. 예. 네. 그렇다면 이런 결국 이 카드를 쓴 것도 남편이 시장이고 지사니까 쓴 거고 그걸 다 알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거는 우스운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선정합니다. 할까요? 네, 아니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온 행태를 봐갖고는 절대 사퇴할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사 카드를 주었다는 것은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다 쓰겠습니까? 공식적인 데 아니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사도 공범이고 또 그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생필품을 사서 사재에다 저장해 놓는 이런 식의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은 도대체 이 세계적으로도요, 네. 이 사건은 유신을 타고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저개발 국가 같은 경제 10위권에 들어있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후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상 횡령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의료법 위반도 다 걸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법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만에 하나 크게 이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가 계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국민들이 우려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가 돼 있는데, 이 대장동 게이트를 처음 정치 문제화했던 거는 이낙연 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 씨가 이제 선대위원장까지 맡고 있는데, 이분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없습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이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 제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받았다고 시인도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한다면은 이 사건이 국민들이 알도록 분명히 알렸어야 하는데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보나 우리가 보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대표가 이러한 책임감 없이 이러한 사건을 뒷전에 감춰두고 지금까지 왔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구나 차제 김혜경 씨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전혀 범죄인인데, 네. 죄인인데 네. 어떻게 집권당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합니까? 그럼 어디서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개인 사저에서 하거나 또는 개인이 별도 마련한 호텔이나 어떤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그런 회견이 돼야 되는데, 네. 공당인 집권 여당 사무실에서 아하. 이 범죄인을 데려다가 사과를 시켰다는 자체가 나는 이낙연 본부장이 스스로 이 범죄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이낙연 본부장이 잘못돼 있다. 원칙이 그렇죠. 없는 거네요. 네. 이것은 사과를 시키되 네.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시키되 민주당 당사에서 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민주당 당사는 현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너무 사태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선대본부에 있는 박대찬을 비롯한 박대단 대변인을 비롯한 분들이 네. 이 사건을 잘 알면서도 변명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전 과거에 히틀러 선전상이었던 요제프 괴벨스의 그 선전술에 아주 현혹이 돼서 네. 괴벨스의 그 후예들이 아닌가. 네. 거짓말도 진실을 감출 수 있다. 네. 또 거짓말도 계속하면 그렇죠. 진실이 그냥 된다는 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옹호하는 데만 있지 않느냐. 네. 이러한 사건이 났었을 때 지금 벌써 28일에 이 사건이 터지고, 그렇죠. 또 입장 성명을 지난 2일에 했고, 또 9일날 사과 성명을 했다면 네. 진실하게 국민들한테 나서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이것은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미처 몰랐다 하는 것을 진솔하게 나가야 사과가 되는 것이지,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불찰이다는 정도로 끝나고 그것을 옹호하는 그러한 선거본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정당이라면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아닌 건 아닌 걸로 해야 되는데 대장동 게이트도 있었고 또 이러한 비리도 있는 이런 문제를 계속 끼고 자기 당사에서 하면서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이런 사람들이 이끌면은 횡령을 하신 분이 법빈 카드를 쓰신 분이 영부인이 되네. 뭐 김건희 씨 갖고 옛날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네. 그 죄를 범한 것은 아니죠. 네. 저도 국회에서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많은 의원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전과 사범인 후보를 아주 선한 후보로 위장 둔갑시키기 위해서 전부 함몰이 되다 보니까 전부가 조직폭력배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와서 막 우기는 거죠. 자기네가 맞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일이 국민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이제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지 지금 국민들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지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선대본부를 비롯한 모든 그 핵심 관계자들이 이제는 이러한 사건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떠올라요. 이 정부 초기에 대한항공 그 오너의 딸인 조현아 씨인가요? 그렇죠.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죠. 네, 땅콩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뭐 돌렸다 해서 난리가 나면서 이 갑질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그 대한항공 그 조현아 씨의 어머니까지도 뭐 어땠다 문제가 나면서 그리고 나중에 대한항공 그 대표분도 돌아가시는데 하나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갑질을 떠들 때 바로 이 사건을 하고 있었네요. 경기도에서는. 맞습니다. 그래놓고 근데 지금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때 조현아 씨 땅콩 회항 사건 때는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갑질을 비난하고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갑질을 세게 보도 못하더라고요. 우리 언론도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과잉 의전이다 정도로 그 평을 정도로 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몸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도 뭐 언론인 출신입니다만은 얼마나 취재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건입니까? 그런데도 과잉 의정 정도의 사건을 본다면은 그것은 취재하는 기자의 의식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취재를 잘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지 이것을 옹호해주는 과잉 의전 정도로만 취급한다는 것은 언론의 사명을 잊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과잉 의전이 아니라 완전히 위협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우리 언론은 땅콩 회항에서는 그렇게 흥분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대장동 사건에서 나온 엄청난 자금이 정치 자금화해서 비공식적인 자금화해가지고 많이 뿌려지고 있는 돈 선거가 되고 있다. 이런 게 한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는 돈이 많은 캠프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돈이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 이것을 옛날에 배웠던 그 황색바람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황색 깃발 아래 돈이 같이 춤을 추면 이 타락한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대장동 자금이 언론계 또는 노동계 또는 정관계 많이 흩어져 있다 하는 놀라운 얘기가 돌아다녀서 저도 그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 돈이 어떻게 풀렸는지는 아마 훗날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언론계의 한 70%가 이 좌경화되어 있어서 취재에 임하지 않고 잘못된 후보를 옹호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다. 행위가 그러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이것도 먼 훗날 언론계가
반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캠프에서 한때 사자 토론 회담을 거부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던 이유가 편파 방송 때문에 출연해봤자 깎아내리고 진실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또 여당에서는 또 몰아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성사가 돼서 토론이 실시가 됩니다만은 이러한 것도 언론이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혜경 씨 사과를 소재로 해서 이번 대선 제대로 가는지, 그다음에 여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선출직 공무원 이대로 그냥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